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모두 단일화 정리해 가면서 이 상대당 후보에 대한 날선 공방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어제 전격 후보 단일화 절차 시점 등에 대해서 합의했고요. 자, 박영선 민주당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단일화 방식 나왔던데 보니까요. 그 토론 네. 2번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론조사 그다음에 하시고. 예. 이 방식에 합의하시는데 좀 어땠습니까? 네, 김진애 후보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 합의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여론조사 할 때 서울 시민 50%, 양당 당원 50%의 투표를 하는데 이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예. 전혀 의견을 내지 않았고요. 아, 그러세요? 김진애 후보 측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박영선 후보께서는 이제 거의 이 단일화 방식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다 김진애 의원 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거의 다 수용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당에서 이제 그것을 아마 디테일 제가 잘 모릅니다. 당에서 이거 모든 걸 일임을 해가지고요. 예. 그런데 아마 김진애 후보 쪽 의견이 거의 다 존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상대편 김진애 후보 이제 의원직 사퇴하고요. 뭐 배수의 진까지 치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단단히 벼르고 토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박 후보님 토론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네, 김진애 후보님 열정이 많은 후보시니까요. 예. 저는 색다른 맛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토론은 매일매일 배움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 박영선 후보 측에서 단일화 협상 서두르지만 않았다. 상대적으로 김진애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니까 그랬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저는 이 단일화 협상에는 정말로 제가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네. 당대당 그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네. 예. 저번에 예. 전화를 직접 하셨는데 안 받으셨다고 하시길래 김진애 후보께서. 예. 제가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서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교환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어제도 서로 문자도 교환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네, 제가 전화하면 또 김진애 후보가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못 받았다. 못 받은 경우는 있지만 안 받는 경우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박영선 후보께서는 이제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요. 단일화 위한 단일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후보가 또 바로 반격했습니다.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단일화 위한 단일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번 선거는요, 분명한 구도가 있습니다. 서울에 몰입하고 서울만을 위해서 준비한 후보냐, 아니면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가 이 콩밭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나온 후보냐, 명확한 구도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이죠. 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던데 콩밭이 뭡니까 근데? 그것은 콩밭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시민들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런데 야권 후보 중 한 명과 이제 박영선 후보께서 이제 양자 대결을 하신다면 이제 여론조사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박 후보께서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근데 3자 대결에서는 확실히 유리하시고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분명 녹록지 않은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또 컨벤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서울 시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서울시장은 특히 코로나19에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 것이냐. 저는 이 돌봄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돌봄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시장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밥그릇에 차별을 두자. 이렇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가 불명예 퇴진한 후보에게 예를 들면 진정한 돌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의 이제 그 생각은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유치원도 무상급식이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새 정치하겠다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갈짓자 행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후보가 과연 이런 어떤 서울 시민의 돌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그 많은 그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은 이런 돌봄 영역, 그다음에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일, 이런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요. 예. 특히 코로나19의 종식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기사가 났던데요. 얼마만큼 집단 면역이 빠르게 형성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현재 백신 접종자 수가 7만 명, 우리보다 접종 시기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 현재 38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38만 명까지 신속하게 접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 긴급 사용 승인이 빨랐다, 이런 것과 예. 또 그 쥐어짜기 주사기,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을 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설득했던 그 K-백신 주사기의 그 효능이 네. 굉장히 지금 현재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종식은 결국은 이 정부와 서울시가 얼마만큼 긴급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정시켜야 되고요. 또 코로나19로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또 청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너무 힘들게 지금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예. 무이자 5천만 원 화끈 대출을 바로 제가 해드릴 생각이고요. 예. 또 청년들에게도 청년 출발 자산 5천만 원을 19세부터 29세까지 20대 청년들에게 예. 이것을 지원을 해서 30세부터 10년간 원금만 갚는 이런 어떤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문 드리면서 언급한 여론조사는요, 중앙일보가 그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 5일, 6일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소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 후보님, 방금 말씀드린 이 여론조사에서 좀 그냥 양자 대결 구도에 좀 뒤지는 거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예, 현재로서는 예. 저는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고, 예. 또 여론조사라는 것이 예. 늘 좀 이렇게 흐름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저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 8일에요. 지난 8일에 그 박영선 후보께서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하신 건데, 이날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때가? 네, 제가 그간에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사과를 드렸는데요. 예. 예를 들면 추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뭔가를 기념하는 날에 혼자 계신 분들이 더 외롭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데 그날이 여성의 날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굉장히 외로우실 것 같아서 예. 제가 그 여성의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 사과를 드린 것입니다. 네. 예. 이전에도 하셨지만은 그날 특히 그렇게 사과하시면 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셨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철수 후보가요, 진정성 없는 사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른바 3인방 몰아내라 얘기하던데, 박 후보님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 발언 들으시고. 쫓아내라고 얘기하셨죠. 예. 저는 이 쫓아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예.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여성 비하 발언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기자 시절에 가정에서 쫓겨난 여성들을 예. 취재한 기억도 있고요. 예. 또 최근에는 이
쫓아내라, 쫓겨난다. 이 말 자체가 사실 예. 굉장히 그 상처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에서 쫓겨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쓰신 그 후보님에 대해서 예. 그날 상당히 저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의 발언 때문에 박영선 후보님도 사실은 상처를 크게 받으셨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음에 그런 상처를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네. 그렇군요. 예.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지금 박영선 후보님 직접 스튜디오 안 나오셔서 사진으로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 의견 있으시면은 의견 주시고요. 샵 094번 유료 문자로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 의원님, 근데 김진애 후보께서 네. 이제 이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뭐 성희롱 훈결이 있지만 족적은 눈부시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 후보께도 입장 정리하라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입장 밝히실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시각은 다 서로 다를 수 있고요. 예. 이런 부분 그 전임 시장에 대한 저의 입장은 그동안 예. 충분히 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복지 체계를 선도했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예. 굉장히 그 정책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요. 예. 만약에 우리가 복지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면 대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 네. 네, 코로나 관련해서 복지 체계를 미리 갖춰놓은 거가 그래도 큰 혼란을 막는데 그래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제가 구로 지역에 예. 선거에 나갔을 때 예. 그 당시에 이 복지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야당이 예. 퍼주기라고 그러면서 엄청난 반대를 했었거든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성 정책들로 좀 같이 발표하셨는데 뭐 경력 단절 예방 차별금지법, 여성 기업 의무 구매 비율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40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경력 단절과 관련된 정책은 경력 단절이 된 후에 새로 취업을 하는 쪽으로 지원책이 정부나 뭐 아니면 시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예. 저는 아예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야 되고요. 예. 또 육아와 관련된 휴직 문제도 남녀가 공동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같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근무 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그 여성 기업인들을 응원합니다. 예. 또 여성의 창업도 응원을 하는데요. 네. 여성 기업인이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서울시가 공공구매를 해서 구매 비율을 좀 높여주면 예. 그만큼 여성 기업인들이 좀 더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박영선 후보님 지금 네. 저 질문 드릴 게 한 7개 좀 남아 있는데요. 예. 괜찮으시면 8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서 한 5분 정도 더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네. 8시에 뵙겠습니다. 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조금 전 2부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못다한 인터뷰 다시 이어갑니다. 자, 박영선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자, 그 LH 투기 의혹 이게요. 예. 이번 선거에도 좀 악재가 아닙니까? 이 사건 본질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지금 네.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과거부터 진행되어 오던 적폐가 계속해서 지금 아직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적폐청산이 잘 안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정말 일벌백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제가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그 일명 이학수법이라고 해서요. 예.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법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당이 반대를 해서 이 법이 통과가 못 됐었는데
이런 법들이 통과됐으면 아마 이런 일이 지금 없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 이렇게 불법으로 공직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 반드시 몰수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그걸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제가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네. 네, 박영선 후보님. 그 오세훈 후보는 이제 만일 서울시장 되면 SH공사의 네. 투기 의혹 이것도 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후보님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당연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예. 사전에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 서울시 시청 또 SH 서울주택공사 뭐 조사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예. 저는 특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향후에 이제 자치경찰이 서울시로 넘어오게 되면 예. 자치경찰을 투입을 해서 내부 정보나 부당한 정보 또 공직을 이용한 이런 어떤 그 내부 거래, 내부자 예. 거래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 전역에 부동산 투기를 감시할 것이고요. 예. 서울의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만드는 것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 서울 시민들은 굉장히 그 위대한 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민 참여 감시기구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할 때도요. 예.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을 선정을 하면서 정부에서 최초로 국민 심사단이라는 것을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제도가 정말로 이 사회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민 감시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박 후보님 마지막으로요. 그 윤석열 네. 전 검찰총장 예. 지지율이 좀 수직 상승했습니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예. 일각에서는 또 뭐 대권 전에 또 보궐선거에서 또 어떤 뭐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뭐 나름 생각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서울시장과 그렇게 뭐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영선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얘기 들었습니다.